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전략 후강의 모습을 살짝은 나타내고 있는데 장 막판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에는 3사가 있습니다. SKT 그리고 KT, LGU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할 때 지금 이제는 이 주식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이 주식을 이제 좀 담으라고 하는데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 1% 높이는 방법. 다음으로 세 번째, LG엔솔 큰 호재 발생, 주가 탄력받는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기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25% 폭락.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주시하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채금리는 또다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한데요. 10년물 금리가 무려 2.94, 3.0을 눈앞에 두는 그쪽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어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금리 상승 압력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장이 특히 나스닥이 올랐다는 게 조금 신기하죠. 아마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하며 주식을 조금 샀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둔화 우려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WTI는 5.2%나 하락해서 배럴당 102.5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주가는 구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가량 줄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5%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넷플릭스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1억 가구 이상 공유 계정 사용 과금 추진한다. 넷플릭스는 주주에게 보내는 분기 서한에서 가입자 성장기에는 계정 공유를 묵인해왔지만 11년 만에 가입자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며 공유 계정 상대로 과금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유 계정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봤더니 넷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3천만 가구가 계정 공유를 통해 콘텐츠를 접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가구가 다른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가 20만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계정 공유를 하는 가구가 무려 1억 가구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앞서 지난달 넷플릭스는 추가 요금을 내면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게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 추가 요금은 칠레에서 2.97달러, 코스타리카 2.99달러, 페루는 2.11달러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한 바 있는데 아마도 우리도 곧 이런 가격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했는데 결국은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뉴스가 나온 넷플릭스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그리고 다른 OTT도 같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데요. 게다가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자 우리나라의 콘텐츠 회사들도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이 지금 현재 크게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OTT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얘들아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너희는 진짜 재밌는 콘텐츠만 만들어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매출 성장이 어렵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에게 충분한 투자가 들어올지 이러한 의문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콘텐츠 제작사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기업들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진한 네이버 카카오 증권가는 사라 매수 전략은 최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부진이 최근 들어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엇갈린 투심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살아낸 투자 의견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봤더니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중이며 이에 네카오 주가는 이달 들어서 무려 10%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달 들어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관련된 리포트를 봤더니 대부분이 투자 의견 매수를 외치고 있다고 한데요. 리포트 의견을 종합을 해보자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이 조금 주춤하지 않겠나 이러한 걱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 두 회사의 주식의 매수 매력이 높고 점진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 조정으로 주가가 많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기회라며 성장률 둔화기, 마진율 하락 등의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기업별 성장률 차별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성장을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도 충분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성장이 귀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하지만 이 대표 주식 두 개 네카오는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충분한 차별화된 성장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4도 삼성, LG 디스플레이, 애플 올해도 국내 기업 택했다. 자, 이거는 좋은 소식이겠죠. 조금 기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 프로의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로 7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14 일반, 프로, 맥스,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라인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한 라인에서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원래 애플은 단일 납품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보통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는데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 디플의 다른 점이 뭔가 봤더니, 삼성 디플의 독점 공급은 저온 다결정 산화물 LPTO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LPTO가 뭔가 봤더니 그냥 기술적인 내용을 딱 빼고 설명드리자면, 다른 기술인 저온 다결정 실리콘 LPTS 방식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제조 공정도 당연히 더 복잡하겠지만, 하지만 화면이 더욱 부드럽게 나오며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TMI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LPTO는 2014년 애플이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한데요. 그런데 그 기술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으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애플이 삼성 디플을 선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OLED 패널에서 후발주자인 LG 디플도 올해 더욱더 부각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똑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LPTO 방식 OLED 패널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기분들 그냥 LPTO 하면은 삼성 디플이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면이 조금 더 부드럽고 그 와중에 배터리 효율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최근 들어 댓글을 보다 보면은 확실히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전문가가 말하는 요즘 시장의 성투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장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박스권 장세다 이러한 예측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봤더니, 우리가 세워야 되는 전략은 지수 추종 방식보다 개별 종목 모멘텀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펀더멘탈과 안전마진 확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한데요. 일단 뭔가 말이 어려워서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사실 작년까지는 지수 추종 방식, 그러니까 무엇을 사든 다 오르던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스 안에 갇혀서 지수가 위아래 10%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무 주식이나 산다고 오른 게 아니라 그때그때 특별한 주식들, 그러니까 순환매가 생긴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지금은 그냥 단순히 야 뭐 어차피 삼성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모멘텀을 따라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펀더멘탈과 안전마진 확보,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이익 가식성이 좋고, 그리고 그 이익이 주주 친화적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지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안전마진 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확실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당을 하는 기업, 이거를 보라는 소리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투자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사례는 총 3번으로 최근 증시는 2018년 상황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고 안정적이고 밸류가 낮은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프로의 구간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그냥 이러한 글을 봤을 때는 확실히 주식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대세 상승장 오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조금은 힘들고 지치고 그런 시간이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할 거는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무리한 B2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B2 무조건 금지.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꿈과 희망이 가득한 주식, 그런 주식을 무조건 많이 고르는 것보다는 예전에 우리의 포트폴리오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움직임이 재미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배당을 착실하게 주는 그러한 안전 마진이 확보된 주식을 조금씩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이거 진짜 공부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든 다음에 굳이 비바람이 부는데 그때 우리가 열심히 낚시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 날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현금 비중을 다시 들고 돌아오는 그러한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지금 현재 장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배당을 착실하게 주고 그 와중에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통신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최근 들어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그 통신 3사 중에서 이 주식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은 그 와중에 비중을 또 늘리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셀코리아에도 외국인 한도 소진율 도달한 통신주. 자,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셀코리아 이 정도를 셀코리아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말 그대로 갖다 붙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신주는 대거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통신주는 외국인이 얼마치 살 수 있는 그러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한도 소진율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 실적 개선세까지 뒤따르며 긍정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올해 들어 외국인은 KT를 3,500억이나 매수했고, 그리고 같은 기간 외국인은 SK텔레콤도 3,100억 매수, LG유플도 1,20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 한도 소진율을 봤을 때 4월 18일 기준 SK텔레콤은 이미 95.8%나 도달했고, KT는 85.88%, LG유플은 76%까지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수급상으로도 긍정적 전망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금토에서는 SK텔레콤의 외국인 한도가 소진되고 나면은 KT로의 외국인 매수세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6월까지 KT에 대한 높은 비중을 유지할 것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결국 SK텔레콤 한도율이 거의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야, 결국은 더 이상 외국인이 못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팔 일밖에 남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이 통신주를 지속적으로 좋게 본다면은 SK텔레콤 사지 못하는데 그 대신에 KT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SK텔레콤에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때부터는 SK텔레콤의 비중을 살짝 줄이고, 그리고 그 비중을 KT로 조금 이동하는 그러한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재범의 원소주 7월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자, 기름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박재범이 소주를 하나 만들었죠. 그 이름이 바로 원소주인데요. 그런데 이 원소주 진짜 잘 팔려서 맨날 매진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빠르면 오는 7월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까지의 원소주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기존 오리지널 원소주에는 옹기 숙성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뺀 버전의 제품이 오프라인 진열대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옹기 숙성은 원소주 특유의 단맛과 부드러운 맛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네요. 하루 공급 물량을 2,000병으로 제한시킨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매일 오전 11시마다 2,000병씩 물량이 풀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매일 동시 접속자가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시도하다 보니까 단 몇 초 만에 매일매일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소주를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원소주는 프리미엄 증류주로 가수 박재범이 만든 소주이며 부어라 마셔라 이러한 분위기보다 좋은 술 딱 한 잔을 선호하는 젊은 층 위주로 이러한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를 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 원소주는 한 병당 14,900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의 수익률을 딱 1%만 올리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의 함정 2040 수익률 마이너스 해법 없나? 개인 투자자는 잦은 매매를 할수록 저조한 투자 성과를 보였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짙어지면서 단기 매매에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권고가 나온다고 한데요. 국내 대형 증권사 비사를 통해 확인한 지난해 성별 그리고 나이별 회전율과 수익률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가장 낮은 연령은 50대 남성으로 0.95%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0대 남성은 0.8% 손해, 40대 남성은 0.8% 손해, 30대 남성은 0.67% 하락이었으며 회전율을 보자면 각각 277%, 324%, 320%, 350%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봤었죠. 결국은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나쁘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나 그 반면 여성 및 20대 미만과 80대 이상은 회전율이 적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그거는 결국 수익률로 직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단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타를 치면은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몇 프로를 내야 되죠? 0.23%인가요? 0.25%인가요? 그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매매를 할 때마다 0.25%씩 손해를 본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98%가 넘는 사람이 단타에서 실패를 결국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단타 해가지고 꽤 많이 벌었어. 하지만 결국은 거의 대부분은 모래성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기를 또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단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등등등 그런 식으로 야 단타는 나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에 처음에는 돈 좀 벌고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은 열심히 벌다가도 한 번 이럴 때 그냥 와장창 읽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쯤까지 오면은 한 50%의 사람들은 아 단타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추는데 그런데 또 나머지 50% 분들은 야 괜찮아 어차피 이건 한 번 실수한 거야 그냥 한 번 더 해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지속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나의 원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몇몇 투자자분들은 여기서라도 멈추면 괜찮은데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바로 레버리지 빚투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상적인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금이 눈에서 아른아른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날을 확인해도 돈을 전부 다 잃기 전까지는 멈추지를 못하는 게 바로 그 무서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기분들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서 들고 있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더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면 그 수익률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아무리 장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힘들어도 비투 절대 금지 그리고 단타는 이왕이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CM과 LFP 배터리 가격차 줄었다. LG엔솔 목표가 60만원 키움증권이 LG엔솔에 대해서 매수 의견 목표 주가 6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주로 쓰는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며 앞으로 NCM 배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붙었나 봤더니 2020년 11월 가격 차이가 50%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해서 최근 원가 갭은 11%까지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주가가 폭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원자재 값이 올라서 NCM 배터리 사용 못하겠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만드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겠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의 미래가 좀 어두워졌다 이러한 시각이 많이 나오며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시간이 지나니까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해서 최근 원가 갭이 11%까지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 미국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1.7조 원을 투자해서 애리조나 킹크릭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LG엔솔의 원통형 배터리 출하량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엔솔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상장한 지 3개월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앞으로 2차전지는 계속 성장하는 섹터인데 과연 LG엔솔 우리가 지금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페노션 1분기 실적 선방 기대 BDI도 상승 전환 중 하나금투는 페노션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000원 유지 하나금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노션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보다 76% 증가한 1조 2천억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5% 늘어난 1,1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시장 기대치는 충족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건화물선 운임 BDI가 연초부터 하락세로 전환하며 1분기 BDI 평균치는 전년 동기보다 17% 늘어난 2041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노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죠. 이 BDI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페노션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연초부터 낮아졌다고 하니까 조금은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도 당연히 부담이었겠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지난해 10월 BDI는 5650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1월에는 1296까지 떨어졌다고 한데요. 하지만 이 BDI가 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혜를 페노션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페노션의 실적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때까지 보여줬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은 살짝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노션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